네, 10시 10분 이항영의 딱 이거, 이 난세를 헤쳐나가는 시간입니다. 리스크도 확 한번 줄여보고요. 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뭐가 있는지도 점검해보도록 하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면세점 선정 이야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7월 10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는데 관련 일정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딱 이틀 남았으니까요. 네. 이제 보는 분들도 흥미롭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관련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정말 살 떨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조마조마하죠. 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네. 관세청에서요.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모처에서 열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관련된 사람들 와갖고 PT도 하고요. 질의응답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이틀 동안 하면서 바로 이틀 후에 딱 10일 날 정확한 시간 아직 안 모르겠는데 네. 딱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선정되고 어느 기업이 탈락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울 지역은 3곳이 나오겠고요. 지을 지역 한 곳 해갖고요. 4곳이 일단 발표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서울 지역 3곳 중에 한 곳은 중소기업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왔네요. 오늘 10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일단 장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후 5시에 나온다라는 점, 또 그 다음 날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일단 관련된 기업분들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입찰서를 냈었죠? 네,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겠지만요. 롯데호텔이요. 롯데 면세점이 우리가 최대고요. 현대산업과 호텔 롯데 현대산업과 호텔 신라가 같이 하는 것이 네. 하고 여기 표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 갤러리아는 유여의도 6세 빌딩에 들어가 있고요. 신세계는 회원동 본점은 이제 전체적으로 면세점 한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SK네트워크는 동대문에 캐레스타, 호텔 롯데는 호텔 롯데를 롱대문에 있겠고 현대백화는 무역센터인데요. 연의 특징 대부분이 도심에 특히 동대문 지역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영등포, 마포, 중구 일단 엄청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정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평가 기준을 놓고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점수를 따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허 부세 구역의 관리 역량 이런 게 300점이 나오겠고요. 네. 경영 능력도 한 200~300점 나오겠고,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러니까 버스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많이 확보한 거 여부가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밖에 공원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회를 위해서 돈 번 거 기부하겠냐. 그런 것들이 나머지 각각 150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다시피 상당히 뭐랄까요, 객관적 수치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훗날에 얘기에 여러 가지 후일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각 회사들이 정말 대주주나 대주주의 자재부 이런 분들이 정말 명운을 걸고 사업에 참여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홍보전도 오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일부 뉴스에 나왔는데요. 최태형 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옥중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옥중 특명? 네, 그러니까 5,500억인가 수천억을 쏟아부어갖고 동양 최대 면세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따라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갔는데요.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갈 일이 아닌데요. 오늘 좀 올라갔다 약간 지금도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이게 보면 중소기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처음 알은 소식인데요. 쿠쿠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밥솥이 이제 보면 인기 상품 중에 하나인데 면세 업계에 따르면 워커힐 호텔에 있는 면세점이 우리나라 최초로 밥솥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일들을 공헌을 많이 했다는 것도 SK 측에서요? 그렇게 딱 홍보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누구나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이런 걸 기여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권가의 시각일 것 같아요. 이 증권가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말이 달라요. 어디는 이쪽이 더 낫다, 어디는 이쪽이 낫다.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증권사가 나름대로 기준은 나왔는데 기준을 갖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아니면 어느 쪽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어느 쪽이 불리하다 얘기해갖고 구설수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특히 그곳에 높은 분이 그 애널리스트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하고 법적 고소 한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 예민하네요. 네, 예민한 얘기는 한데 그만큼 지금 정말 그 담당자들은 지금 목숨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미리 알면 그건 잘못된 거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가 된다더라 하는 기대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사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시각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뭐 메르스나 이런 걸로 해서 이 화장품 섹터들도 조금 주춤하고요. 어제 오늘은 또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네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신의 면세점이 들어오고 또 요커를 좀 유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네. 이런 쪽의 종목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통주? 네, 맞습니다. 일단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오늘 화장품주 오늘 좀 반등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정치권이라든가 각종 면세점 업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직접 날아가거나 해가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요거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또 보도를 좀 자세히 보니까 중국 최대 영사 시트립을 보니까 지난주에요. 이미 그 전주 대비 200%나 중국 요커들의 관광 예약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한국으로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탑승률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메르스 사태의 어려움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가 말이죠. 우리나라 오늘 요커가 중요한 거 아니라 모든 언론이 상당수 언론이 일본에 가는 요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요 작년에 일본에 오는 해외 관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이미 지금까지 45%가 또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항 막 증설하는 게 붐이 되게 그래서 뭐 샌치토 공항, 뭐 후쿠오카 공항을 활주로 늘리고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4.9%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게 딱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화장품주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그렇죠. 주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중국도 많이 팔지만 일단은 모멘텀은 한국에 많이 중국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간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손했다가 아베랑 시진핑 얼마 전에 뭐 껴안고 난리 났잖아요. 잘해보자 한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일본의 화장품 주식이 싸다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 되게 주가 400%까지 올라간 건데요. 이 밑에 뭐냐면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뭐예요? 시세이도. 시세이도거든요. 시세이도는 불과 4년, 2년 동안 이 100%밖에 올라가고 요즘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꺾이고 쉬고 있을 때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투자가들은 시세이도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이 어떤 특정 주식보다는 글로벌 시각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요커의 관심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지만 일본에서 요커 관련주가 뜨고 있다는 점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년 동안 그렇게 아모레퍼시픽을 외치셨는데 그럼 지금 관심 위원님도 시세이도가 낮다시는 거죠? 저보러 지금 매매를 하나 하라 그러면 네. 저라면 시세이도를 선택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의 면세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게 발표되고 나서부터 호텔신라나 SK네트워크스 등의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나 탈락되는 것이 이제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네.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 마감하니까 월요일날 이제 시장이 반영될 텐데요. 선정된 기업과 탈락된 기업 주가는 금요일에 바로 동작가 나오겠죠. 네. 한쪽은 급락하거나 한쪽 올라갈 텐데 문제는 급락하는 거와 상관없이 혹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조차도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 시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시각이 되겠고요. 네. 수익으로 돌아갈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들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은 저라면 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 탑픽이 없는 겁니까? 어제 탑픽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제 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면세점이 이번에 선정되는 거 여부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국내 유통주 그런 관련주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현대백화점에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백화점 이번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혹시 안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부지 개발에 유통점도 들어가고 백화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삼성동 그 일대를요. 외국인 특구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외국인 특구 되면 이번에는 혹시 선정이 안 되더라도 결국 면세점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죠. 외국인 관광객이 물려드는데 면세점을 하면 다시 동대문 간다, 잠실 가다 약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면세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유통주 중에서
현대백화점에 저는 관심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고가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또 조언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이번 이슈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특구로 지정되는 부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내다봤을 땐 이항영 위원님 오늘 현대백화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